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이 단일화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 간의 단일화는 이번 대선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입니다. 네, 단일화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혹시 교수님은 예상을 하셨거나 알고 계셨습니까? 어제 밤 심야에 진행되는 급박한 사정은 제가 미리 예정은 못했지만 네. 3월 1일 이후에 안철수 후보 측의 좀 변화와 예. 그다음에 우리 후보 측의 아직까지는 단일화의 가능성에 문을 닫지 말고 열어놔야 된다. 이런 좀 느낌이나 전달은 제가 했었던 것으로 합니다. 네.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어제 TV 토론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두 분 모두 빨간색 넥타이, 같은 색깔 넥타이를 메고 있는 것이 이미 TV 토론 전에 단일화의 단초나 불씨가 마련됐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유심히 네. 넥타이 색깔이 같길래 좀 마지막 기대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고요. 보시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단일화 결렬선언 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유세 현장에서 윤석열 후보에 상당히 불편한 내색을 했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 3월 1일 3.1절 날부터 예. 안철수 후보의 심경의 변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단일화에 대한 어떤 결단의 순간을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네. 그런 주위에서의 여러 가지 진언들, 예. 그다음에 설득 작업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러저러한 통로를 통해서 예. 윤석열 후보 측에 네. 단일화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되고 네. 특히 3.1절 이후에 그다음에 이게 3.1절이 이제 그제고 그저께고 그다음에 3월 1일 어제 네. 그렇게 해서 이틀 동안은 조금 더 우리 안철수 후보 측의 변화와 반응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네. 어제 TV 토론에서 색깔이 같은 넥타이를 차고 왔길래 제가 이제 그 뒤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라서 제가 몰랐습니다만 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제가 직감은 했었습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두 가지 이 요인을 짚어주셨습니다. 하나는 3월 1일 3.1절부터 안철수 후보의 심경의 변화라는 걸 짚어주셨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서의 설득이라는 요인을 짚어주셨는데 우선 네. 안철수 후보의 3.1절부터의 심경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선 3.1절 날 네. 기념식 끝나고 백브리핑에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후보와의 만남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네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놨었고요. 그랬죠. 예. 그리고 그다음 또 다른 백브리핑에서 정치인을 만날 수 있다는 일반론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네. 특별한 아젠다가 있으면 네.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즈음에 예. 제가 아는 국민의당 쪽의 지인이나 여러 가지 채널로부터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지금 그 전과는 다른 우리 후보 측의 고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후보 측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좀 더 개방적으로 유연하게 서로 간에 접근을 한다면 단일화의 마지막 불씨를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의사를 전달받은 게 있습니다. 네, 교수님 죄송하지만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요. 네네. 그런 안철수 후보의 고민의 어떤 내용,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이제 지난 13일에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고, 그리고 20일에 이제 걷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13일 제안하고 20일 걷어들이는 일주일 사이에도 사후에 밝혀졌습니다만 장제원 의원과 이태기 의원 사이에 이제 접촉이 있었고요. 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결말은 또 잘 결렬됐습니다만. 교수님께서 그것이 이태기 의원의 잘못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그건 이제 접근 방식에서 조금 미숙했다는 저의 이제 지적이었고요. 네네. 그리고 다시 또 20일에 결렬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용지에 이름을 적는 마지막 시한 28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28일 직전에도 또 윤석열 후보 측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 사후에 알려진 것처럼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은 이제 결렬됐거든요.
그 두 번의 시도 과정에서 저는 상당 부분 일정한 그 물밑에서 공감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 예. 진실이 과연 맞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드린 것처럼 이게 뭐 자리를 어떻게 하고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정부를 내각을 어떻게 구성한다 이런 식의 좀 구태의연한 접근 방식이 수면에 드러난 것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했던 측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요, 교수님. 네. 사실 전문가들은 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와 현실적인 고민, 즉 이대로 사퇴하지 않고 다음 지방선거에 나설 때 국민의당이 존속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현재 함께하시는 분들께서 계속 함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 보존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이제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아는 안철수 후보의 성격은 네. 그런 그 세세한 어떤 그 사소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에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 기준을 잡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 지난 네. 10년 벌써 이제 안철수 후보도 10년의 정치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년의 정치 역정을 지나오면서 오로지 그래도 새로운 정치, 그다음에 중도 정치, 그리고 네. 정치 개혁 이런 것에 대한 일관된 주장과 명분을 견지해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과학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새롭게 이번에 비전을 또 제시했기 때문에 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예. 정치 개혁 이런 그 안철수 후보의 일관된 그 대의 명분에 대해서 네. 정말 국민의힘이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진정으로 동감하고 공감한다. 그리고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 이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합치자라는 그런 진정 있는 저런 네. 그 의사소통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네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요, 여권에서는 아마도 구체적으로 이후에 공동정부라는 것이 국무총리를 안철수 후보에게 그 자리를 주는 것, 이런 이면 합의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렇진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예. 안철수 후보의 본래 심성이나 예. 그 윤석열 후보의 성정이나 그 어제 심야회동에서 그런 이면 합의나 특히 자리를 나누고 뭐 당을 어떻게 하고 내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저는 무슨 이면 합의를 했다는 건 저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건 이제 그 어떤 이른바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른바 야합을 하는 그런 구태 정치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하룻밤 사이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초부터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제1차적인 그 선차적 과제에 다 의견을 같이 하고 있었고요. 예. 그러나 그 정권 교체를 위한 그리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바램을 네. 한 그릇에 묻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예. 13일 날 제안과 20일 결렬에 한 번의 시도가 있었고 네. 28일까지의 또 두 차례의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저는 진정성 있는 접근과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면 합의 같은 그런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야 잘 아시고 지켜보셨으니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네네. 저희들 바깥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실 때는 그렇게 완강하게 완주를 말씀하셨고 고인의 유지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의 뭐 조롱이나 혹은 무례라든지 또는 여론조사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확실히 선을 그으셨었는데 네. 저희들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결정 변화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원인과 요인을 자꾸 여쭤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짐작으로는요. 예. 그 지난 몇 차례 그 단일화 시도와 네. 어젯밤의 전격적인 합의의 가장 큰 차이는 네. 두 명이 직접 만났다는 점입니다. 후보 간의 직접적인 그렇습니다. 만남. 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제 평소 성격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평소의 그 인간성 이런 걸 봤을 때는 제가 네. 볼 때 두 분이 만나게만 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진심 어린 이야기를 그 속에 있는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네. 그럴 경우는 크게 다른 생각과 입장이 별로 없습니다. 네. 정권 교체, 정치 교체,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 그다음에 예. 혁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다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네. 두 명이 만나가지고 정말
그 정말 허심탄회한 대화를 저는 충분히 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네. 앞서서 했던 시도는 이제 그 둘이 직접 만나는 과정까지 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게 결렬된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차이는 아하. 안철수 후보라는 10년 동안 이 정치 혁신과 새정치 그다음에 예. 중도 정당의 어떤 가치를 생각해왔던 분하고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라는 정치의 또 초년생입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불려 나왔던 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라는 이 두 명이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이요. 물론 수가 얼마나 소수인지 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재외 국민들 중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이미 투표를 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네네. 특히 국민의당의 열성 지지자들 10년 동안 지지해 오신 분들은 무척 실망감, 배신감, 분노가 크신 것 같습니다. 예, 그분도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건 이제 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재국민 투표 하신 분 중에서 정말 사표가 나온다는 것은 예. 향후에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끝까지 완주를 주장했던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그런 분들이 뭐 적지 않이 있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의당 내부에서 그리고 네. 향후에 이제 합당의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안철수 후보랑 국민의당을 오랫동안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그 2015년에 국민의당을 처음 만들면서 우리가 그 견지해왔던 중도 정당과 제3지대 중도 정치의 가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대다수가 또 미래통합당을 거쳐서 국민의힘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제3지대에서 중도정당을 지향했던 사람으로서 이제는 이게 양당제로 그게 무슨 투항하는 게 아니고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에 와서 네. 국민의힘을 좀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중도보수 정당으로 개조하고 예. 저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표창원 앵커도 계십니다만 네. 민주당에 좋은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네.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진보 정당으로 개조하는 그런 양쪽의 어떤 변신의 과정,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 양당제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 그 양당들이 정말 정치개혁의 미래를 위해서 네네. 다음에 어떤 개헌이나 어떤 입법의 과정을 투표해서 예. 다당제라고 하는 알겠습니다. 새로운 저는 정치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탈당을 했고요. 정치를 완전히 떠났으니까요. 아니, 참고해 주시기 민주당에 바라고요. 계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 전략실장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